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가 검단 신도시 택지 개발로 막혔습니다. 평소 이 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여름철 재난 대비책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부천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이 조리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어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일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불량 음식을 집중 조사합니다. 대상은 냉면과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는 식품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먼저 월요일부터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 의회가 지난 3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10일 처음으로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계양구 안전총괄실 또 자치행정과 감사실 등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민들에 대한 이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도 지적이 나왔나요? 네, 저희가 안전총괄실의 행감을 좀 다녀왔는데 네. 먼저 구민 안전을 지키는 CCTV에 대한 필요성, 이 지적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계양구가 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천에서는 방범용 CCTV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이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이 CCTV가 과연 이마만큼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잇따랐는데 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확충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학계에서는 없지만 상당히 범죄 효과가 있는 거를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주민 수요도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이제 경인여대 쪽에 약간 좀 취약한 게 좀 있고요. 저희가 골목길하고 이면도로는 다 됐는데요. 거의 뭐 됐는데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랑 만나는 접점 지역에는 약간 없는 데가 있습니다. 네, 계양구 안전총괄실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또 폭염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17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얼마 남지 예. 않았는데요. 여름철 재난 대비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 폭우나 또 태풍 등 기상으로 인한 재난 재해가 많은 만큼 좀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가 됐는데요. 특히 계양구는 지난해 인천시 군구에서 4년 연속으로 재난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도 사전에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밝혔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질의응답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실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피해를 본 사태가 있었는데 보면은 호우특보가 4회 있었고 작년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면 태풍특보가 한 1회 정도 있어요 보니까 혹시 올해 네. 진원 현황 세부적으로 좀 그 계획 잡은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규명을 정확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대부분 보면 공공하수관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하수관이 약간 뭐 막혔든가 적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요번에도 그 침수 방지 시설을 저희가 시비 보조 받아서 120가구를 설치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매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교부서에 신청을 해서 네, 특히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 재난에 대한 대비도 좀 중요하지만 이 취약계층에 실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이냐, 또 지원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줄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양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또 사정이 좋지 못한 이 재난 사각지대 구민들에게는 추가로 또 구단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이상의 법적 지원금은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일일 얼마, 인당 8,000원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현장 가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억울한 사람 아니면 딱한 분이 계시면 복지정책과에서 좀 추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연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행감이 첫
시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이 이제 다가온 만큼 이 재난 대비 또 지원책 이런 부분이 좀 얼마만큼 돼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가 택지 개발로 막혔습니다. 평소 이 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묶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25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승가로 58번 길. 전방에 길이 없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의 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펜스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도로의 반대편은 인천시 서구 불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곳 도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평소 이곳 도로를 이용해 인천 서구를 오갔던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하루에 800대 내지 1000대가 통행하는 그런 아주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인천 그 서구 쪽 사람들 그리고 풍무동 사람들 왕래하는 그런 중요한 도로를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이 풍무동 사람들은 팽팽 돌아가야 돼요. 검단 신도시 같은 김포를 가더라도 엄청 돕니다. 현재 김포시와 인천시는 해당 부지에 계획도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도로는 사라진 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산 일대. 김포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며 훼손 범위를 최소화해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도로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풍무동 민원이 뭐 항공기사무소부터 공동묘지, 뭐 공장지대,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개발하면서 폭파음, 뭐 도살장, 뭐 장례식장 온갖 그 혐오 시설물들이 1km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도로가 막히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이제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고요. 민원25 이재필입니다. 정재현 부천시 의원이 1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의 조리사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부천 지역 전체 424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34곳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57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현 의원은 전체 미지급 임금 4,680만 원 중 현재까지 3,313만 8천 원이 조리사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기준으로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어린이집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급을 촉구한 결과 3,313만 8천 원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리사 인건비 관련 논란은 이걸로 뭐 가름짓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1,300만 원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냉면 등 여름철 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제조 판매와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량 원료 공급 업체는 끝까지 추적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 오류동 주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단체 시위에 나선 건데 벌써 50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해 줄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오류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담벼락에도 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매립지 종료 촉구 현수막 시위에 벌써 500가구가 참여했습니다.
검단 주민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도 꾸려졌습니다. 2016년도에 약속된 거는 국가가 주민들한테 분명히 약속한 부분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기행위라고 생각하고 한 지역에서만 계속 30년, 27년 묻었지만 또 계속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환경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7년간 인천과 서울,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이곳에 묻었습니다. 당초 지난 2016년에 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3-109 연장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인천시가 또다시 매립지 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매립지 용역이 끝났으면 빨리 발표를 하고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어떤 보상 차원이나 경제 방패장처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거를 끌어안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분위기만 보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형태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천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일본 요코하마를 찾아 현지 폐기물 정책을 둘러보며 쓰레기 문제 해법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일단 직매립 제로화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입니다. 매립이 위주인 이러한 폐기물 처분 정책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바다에 최종 처분장을 조성해서 소각제 등을 묻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청와대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지자체와 함께 매립지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해묵은 문제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황인데요.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교통 분야 핵심 정책인 경기교통공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관입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행안부는 광범위한 교통망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버스 운전자 수급, 운행 감축 영향 등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끝나 법적 행정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6월 중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민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경기교통공사를 출범시키겠다 목표입니다. 경기교통공사의 운영은 버스 중심으로 한 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철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도내 시군의 교통수단 통합 관리와 준공영제 운영 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도는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다양한 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편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일 낮 12시쯤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인 58살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형과 사업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며 상해만 입히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상가 건물 4층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발생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부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가 명예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런데 애매한 기준 때문에 유공자를 예우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남편을 떠나보낸 홍성옥 할머니. 6.25 참전군인이었던 임규성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늘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총상을 입고 전역한 이후 부부의 삶은 전쟁터보다 치열했습니다. 생활고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뭐 말할 거 없어. 그때 같으면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배들이 고프니까. 다행히 2년 전부터 김포 씨가 월 5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주고 있지만 그마저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뚝 끊길 예정이었던 상황. 그런데 올해부터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전유공자 당사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김포 씨가 관련 조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미망인들한테 뭐 얼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돈이 뭐 크고 작고 떨어져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받은 그런 명예수당이니까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죠. 배우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였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매한 지급 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할머니처럼 참전유공자 남편 대신 명예수당을 이어받게 된 미망인은 현재까지 모두 6명. 김포시 전체 참전유공자 수인 1,500여 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니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사망한 참전유공자 수만 보더라도 80명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자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2019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 해에 50명을 기준으로 배우자 명예수당 예산을 잡은 김포시도 난감한 상황. 결국 김포시는 명예수당을 처음 신설한 2017년부터 미망인이 된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으신 분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 새롭게 제정이 된 그 이후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해서 더 체감을 해드리면, 그리고 점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현재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이나 수당이 제각기 다릅니다.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를 예우하기 위해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피하려면 조금 더 섬세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해양 레포츠 찾는 분들 많으시죠? 요트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경인 아라뱃길에서는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요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요트하면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멀리 바다에 가지 않고도 이곳 김포 아라뱃길에서 요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라뱃길에서 즐기는 요트는 어떤 기분일지 한번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를 타기 전 안전교육은 필수. 안전요원에게 구명조끼 착용법과 물에 빠졌을 때 행동요령을 배운 뒤 요트에 몸을 싣습니다. 요트가 서서히 움직이자 주변 풍경은 금세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요트 위에 있으니 마치 바다 한가운데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인데요. 이 날씨만 좋다면 휴대폰을 이용해 인생샷을 노려볼만 합니다. 탑승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요트를 쉽게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워합니다.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도 볼 수 있고 두 번째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또 집 근처에 이렇게 요트를 타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아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해와 인천 그리고 서울을 잇는 물류 이동 수로로 조성된 경인 아라뱃길.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트 등 레저 스포츠 시설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7월달, 8월달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방학도 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사람 없는 것보다 많이 있어야지 더 재밌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재밌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트 타보고 왔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이색 스포츠 찾고 계신다면 이 아라뱃길에서 요트 체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폐기물로 챙기는 부당이익 문제, 환경을 죽이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추적 수사 최지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거대한 쓰레기 산이 2개나 만들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각종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지만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봤더니 밭과 창고 부지에 폐기물들이 뒤섞여 쓰레기장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사 결과 25톤 덤프트럭 16대분인 약 400톤의 폐기물이 불법 야적됐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증강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거든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온 처리업자 3곳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불법 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의심업체 30여 곳을 수사했습니다. 드론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뽑아내죠.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역추적을 하죠. 업체가 어딘가, 어디서 버린 건가.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곳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 한 곳입니다. 건설 자재부터 폐비닐 등 혼합 폐기물로 혐의자 특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적혀 있는 현장에 버려진 이런 쓰레기 자체가 탐문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이런 불법은 대개 처리 비용을 배출자로부터 받고 외진 곳에 몰래 가져다 버리면서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은 정당한 처리 비용 없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가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부천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통합개발과 대장동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버스 대책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 협의회는 파주시장을 대표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정책을 지역이 아닌 광역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도내 각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구 등 3개 구청의 동의서를 경기도에 최종 전달했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국토부에 도로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관람시설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만화박물관은 매년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고 관람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박물관 로비와 상설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한 뒤 오는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줄어들고 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보여 외출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내린 비 덕분에 미세먼지 지수도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때이른 더위는 물러가고 한 주간 평년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름이 많이 끼는 날들이 많겠지만 자외선 차단에는 꾸준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호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화요일까지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강원도 춘천 14도, 전북 남원 15도, 부산 해운대 16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